안녕하세요. 프리타이맨입니다. 새벽에 호주전 경기를 잘 보셨나요? 정말 대단한 투지와 집념 그리고 끈기로 호주와 경기에 승리를 했습니다. 동점골과 역전 결승골에 크게 기여를 한 월드클래스 손흥민 선수가 왜 월드클래스인지 보여준 명실상부한 경기였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대단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일본 네티즌 반응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한국, 이 끈기는 훌륭해요. 손흥민의 개인적인 힘은 절대적입니다. 일본에는 손흥민 같은 선수가 있을까? 김민재랑 토미야스랑 황희찬이랑 도안이랑 뭔가 비슷해. 지금의 기세로 요르단에는 이길 것이므로 결승 진출. 아시아의 호랑이가 포효할 때가 왔다. 64년 만에 우승이 기다려집니다. 별로 한국은 좋아하지 않지만 승리에 대한 집념, 기백, 끈기 등은 굉장하다고 생각하고 일본도 본받아야 할 부분이 있지. 나머지는 여담입니다만 일본은 국제시합 중인데도 실수를 해서 허둥지둥 웃는 선수가 있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신경이 쓰인다. 악의는 없지만 투쟁심이 결여되어 보이므로 의식해주기 바란다. 호주에서 교체로 들어온 20번 선수가 나온 시점에서 끝났다. 그 혼자서 페널티킥, 프리킥을 주다니 선수 교체의 책임의 무게와 무서움을 생생하게 깨달았다. 손흥민 개인기로 이길 수 있다. 결코 클리스만의 지위에서 적중한 인상은 아니다. 손흥민을 대통령으로 그 발상을 따라갈 수 없다. 포스테코글루가 제일 억울할 것 같아. 모국이 졌고 손에 복귀가 늦어졌다. 나도 혐한이라고 불리는 부류이지만 역시 한국의 마지막 힘은 솔직하게 인정해 주었으면 해. 지난 월드컵도 이미 본선 진출이 결정된 포르투갈이라고 하지만 마지막 예선에서 결국 본선 티켓 쟁취한 승리. 정말 집념이다. 뭐 연장까지 가서 요르단에 질지 모르지만 이 막판 뒷심이 월드컵으로 이어지겠지. 아니 손흥민 대단해. 역시 슈퍼스타야. 다만 한국은 분명 손흥민의 팀 없으면 전혀 다른 팀이 될 것이다. 다음 월드컵에서도 똑같이 활약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 의외로 약하다고 생각했더니 종료 직전에 터무니없는 강함이 있었다. 이렇게까지 역전이 계속되면 강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본이 결승까지 올라 한국이 강한지 강한 운인지 확인하고 싶다. 이거 무서운데 열세에도 지지 않는 시합을 반복함으로써 선취점을 받아도 마음이 꺾이지 않는다. 대회를 통해서 터프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니까 한국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네요. 이거는 좋은 흐름. 일본도 승부차기에서 2개를 막은 후에 역전승한 대회는 우승했지만 이번에는 한국 우승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힘든 경기를 이겨내다 보면 팀으로서 일체감이 생긴다. 더 나아가 절대적 에이스의 존재. 이 기세로 결승에 오를 것 같군. 이기든 지든 매우 싫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한일전만큼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이외의 팀과 축구를 즐기고 싶어요. 경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손흥민이 이제 페널티킥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호주는 전혀 할 필요가 없었던 슬라이딩을 해서 페널티킥 헌납. 어리석은 판단이었다. 지난 경기의 카피 같았다. 선수들도 어리바리했지만 호주 감독도 손흥민의 페널티킥을 유도를 피하기 위해서는 미리 의사소통을 했어야 했다. 이 호주가 월드컵에서 덴마크와 튀니지를 꺾고 아르헨티나를 1대2로 격파한 것을 감안하면 아시아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세계 축구 수준이 평등화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상태에서도 밀러 선수가 공에 닿았다면 페널티킥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그 시간대에 둘러싸이면서 드리블을 선택한 것은 높은 수준의 경험이 풍부한 스트라이커의 진면목일 것입니다. 아쉬운 점은 호주 선수가 페널티 지역에 많이 있었고 클리어하지 않아도 그대로 몸을 대고 있으면 좋은 크로스도 올라가지 않아 득점 가능성은 낮았다고 생각한다. 경기 내용을 보면 한국은 좋았다고 할 수 없고 수비도 공격도 엇박자도 허술했다. 피로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이기고 있어. 이런 본선 대회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해. 경기 내용은 좋았지만 경기는 졌습니다. 어떤 스포츠에 있어서도 이것이 가장 최악이고 의미 없는 일이니까요. 일본은 오늘 이란전에서 그런 한국과 같은 강한 마음이 있는지 시험받는다. 아니면 경기 내용이나 기술에서 아무리 앞서도 경기에서는 이란의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팀 전체의 퍼포먼스는 호주 쪽이 좋았는데 그래도 승리를 가져왔다. 이것이 프리미어를 대표하는 팀 중 하나를 주전으로 계속 짊어져 온 선수의 힘이겠지. 팀 상태는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손흥민과 이강인의 임팩트가 대단하다. 역시 그런 플레이어가 일본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솔직히 부러워요. 4명에게 둘러싸인 상태에서 돌파해서 페널티킥 획득이니까 손흥민은 특별하다. 대단해. 이 대회를 통해 손흥민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장으로서의 행동, 사우디의 5번 악행에 대해서도 스포츠맨십으로 대응, 끝없는 체력으로 나라를 위해 싸우는 모습. 한국인과 관계없이 인간으로서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승에서 일본이랑 싸우는 거 보고 싶어. 역시 강의 손흥민은 대단한 선수지.
그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이 두텁고 험한 산을 헤쳐온 한국은 요르단도 이겨서 결승에 진출할 것이다. 이번 대회 처음으로 강도가 오르는 상대. 기대된다. 연장 페널티킥 중 이틀 만에 한국이 불리하다고 했지만 후반 이후 발이 멈춘 곳은 호주였고 한국은 끝까지 달리고 있었다. 스태미너랑 기압이 엄청나서 감탄한다. 일본과 한국의 차이가 여기지. 종합력은 일본이 앞서지만 이때다 싶을 때의 힘이랄까. 지력이라고 단정하는 곳이 한국에 있다. 그리고 프리킥의 무서움이 한국에는 있지만 일본에는 없네. 황희찬이 자신감이 있어 차고 싶다고 했다. 상당한 강한 기세, 강심장. 하지만 키퍼도 반응이 좋아 종이 한 장 차이였지만 나라를 위해 뛰는데 힘들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변명이라고 생각한다. 멘트 엄청 멋있었다. 한국은 결승까지 올라왔으면 좋겠다. 접전이나 로스타임에서의 득점이 많아. 어느 때보다 재미있는 대회가 되고 있다. 아시안컵 일정에 불평하던 일본 대표 선수와는 대단한 차이. 역시 승부사는 마음가짐이 명암을 가른다. 지금까지 절대적인 에이스가 있기에 무섭네. 이강인도 있고. 게다가 절대적인 프리킥. 정확도도 높다. 한국은 결승 갈 거야. 끈기가 이 대회 빛나게 한다. 결승에서 한일전 가능성도 높아.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이겨내는 한국은 강적임은 틀림없다. 특히 그는 프리미어에서도 정상급 스트라이커. 일본도 언제까지나 약한 수비를 유지한다면 한국과 싸우기 전에 흩어질지도 몰라. 그 트러블도 있었고 이쯤에서 제대로 재건하지 않으면 이란도 스트라이커 한 명 없다고 하지만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는 강호. 일본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중요한 고비라고 생각해. 어제 게임을 봤는데 솔직히 주변 선수들이 손흥민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았다. 손이 만든 찬스를 꽤 허무하게 만드는 장면이 많았다. 호주가 결정 기회를 모조리 놓친 것도 도움을 받았지만 마지막 자신의 위치에 프리킥을 확실하게 성공시키는 것은 역시 슈퍼스타 선수라고 생각했다. 저 위치는 좋은 위치라고 손흥민이 차면 들어갈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자이안에서는 손흥민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고 분명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일 결승전에서 전범 취급을 뒤집는 슈퍼세이브를 연발해 일본의 우승 주역이 되었으면 한다. 한국이 올라왔구나. 사우디, 호주 이겼으니 이제 결승은 확실하다. 일본도 결승까지 올라와서 한일 대결 보고 싶어. 결승은 손흥민의 동무대에서 일본의 콧대를 꺾어주었으면 한다. 그때의 인터넷 댓글이 기대된다. 굉장히 한국은 일본보다 아래라거나 무시하는 네티즌의 반응이 그때 어떤 변명을 하는 걸까? 그것이 기대되니까 한국을 전력으로 응원한다. 불평 없도록 완승으로 부탁합니다. 90년대 유행했던 파워 축구로 승리. 공끝에 강함 근성. 절대 일본전까지는 질 수 없는 한국 축구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힘들어지는 경기가 되고 있지만 호주전만큼은 손흥민의 절대적인 스트라이커가 있기에 승리한 경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선수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 상대는 요르단입니다. 만만의 준비를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즐기면서 하는 월드 클래스 맞습니다. 예.